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자, 전주말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출발했죠. 일정 정도 예상되기도 했었고 또 행여나 떨어지더라도 옵션 만기 영향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포모 현상, 사실 작년 이맘때쯤 1월 11일 3266포인트를 찍고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던 그 당시에는 잊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당할 수 있다는 피싱 오브 미싱 아웃, 포모 현상이 지배했었다면 지금은 너 아직도 주식하고 있니? 아직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니? 하면서 그 반대되는 현상,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그래서 잊히는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조모 현상, 스토리 오브 미싱 아웃 현상까지 나왔었죠. 이미 여러분들께 수요일 날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 시간, 이 흐름을 잘 참아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긴축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순간, 남들이 다 쳐다보기 싫어할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하튼 참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바닥을 짚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행여나 지난주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반등, 8% 정도의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여타, 대만, 그리고 니케이, 중국, 러시아 이 글로벌 시장보다 전체적으로 더 강세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제가 설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의 구조적으로 먼저 매를 맞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일정 정도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여하튼 FOMC 회의 변곡점, 이 부분 속에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3월 FOMC 전후로 변곡점이 통과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 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였었죠. 그죠? 채권 외환시장 변동성 급락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매도와 원화 약세, 지금 이 외국인 매도와 원화 약세 정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지금 금요일 마감한 시장 한번 보세요. 요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뭡니까? 고점, 딱 그 고점 찍고선에 내려왔죠. 그죠? 추세 상단에 연결되어 있는 고점을 찍고 1250원까지 갔던 부분이 1207원에 마감한 부분,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시장이 크게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을 점검하고 다음 주 중요한 경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코스피는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은 가격대에 도달했고 없어서 못 팔 지경에 놓여져 있는 기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실 수요일 날 이미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 앞서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지난주 이미 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어떤 시황의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고, 그 속에서 기판 관련주들, 심택이나 대덕전자, 그리고 대장주인 LG노텍, 이 부분이 시장의 주도고, 그리고 옆 섹터, 낙폭과대 섹터의 순환 흐름이 전개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 시장, 금요일 시장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아침 우리 시장에서 제가 3월 18일 우리 회원님들께도 미국 시장이 떨어져 보니 추세에 있어서
요 하단 부분 정도일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도해서 가면 안 되고 매수해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션 만기 흐름이 놓여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전체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추세 마지막 남은 하단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든 미국 시장은 양봉으로 금요일 날 마감을 했고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요 14,200 정도가 저항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을 이번 주에 뚫는다면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뚫기 전에 다소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 뚫고 나서 쉴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 주요한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목요일 정도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살펴볼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지난번 매파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금리를, 그 매파적인 것만큼 쉽게 인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의사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접근을 하고 주간 체크 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에는 맥스트의 신주 인수권이 상장하니까 수급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겠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주총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미국 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발표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핀도더나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나이키의 실적 발표는 결국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2일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큰 시장 줄거리를 움직일 요인은 아니고 23일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상원 증언 그리고 미국 2월 신규주택 매매 한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텐센트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한 알파리치의 신주 인수권의 상장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 상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24일 제 생일이기도 하네요. 24일 부분에 있어서는 목요일 좀 많은 핫 뉴스가 있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바이든이 EU의 정상회담에 3월 24일부터 25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참여하게 되고 또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못하게 하는 부분, 이미 지난 주말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3월 캔자스 시티 연은 지수 그리고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니까 좀 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부분이 좀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초 강세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고 그죠? 주초 약세면 오히려 주초 약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이제 푸앤푸시 전략을 함께 갖고 갈 필요가 있고 3월 25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3월 소비심리 지수 그리고 독일 3월 IFO 기업 환경 지수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수급적으로는 NH투자증권과 드림텍의 유상증자 상장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뚫은 시장이기 때문에 밀려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 전제하에서
섹터와 종목에 있어서의 매매 전략을 예측과 대응을 통해서 함께 넘어가야 될 그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주말 편히 쉬시고, 그죠? 여태껏 힘든 시장이었는데 조금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의 시장 흐름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런 말을 여러분들께 올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더 나은 섹터와 더 나은 종목,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1월 말, 그죠? 2598포인트 정도가 우리 시장의 저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591포인트까지 밀렸고, 그 이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 2달 동안, 1달 반 동안 또 영상도 못 올리고 방송 출연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힘든 시간, 주식시장도 힘들었고 저도 몸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했었을 때는 투자의 입장에서 물량을 매수해야 된다, 아직은 매매의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월 말 흐름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인 매매 타이밍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